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보서 정대영입니다. 또 댓글에 궁금한 내용이 있다고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이 내용은 조금 빨리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우리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이 명패라는 거, 나는 명패라는 걸 몰라도 상관없다, 몰라도 괜찮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 주변에서 계속 명패를 찾으라. 그것이 특히 무당이 되려면은 이 내림굿이라는 과정을 겪어요. 내림굿이라는 과정을 겪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내림굿을 지내긴 주로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이 명패를 물어봐. 그리고 명패를 찾아야 된다고 하고, 명패가 있어야지 진짜 신이라고 그래요. 그 명패라는 것은, 이거 몇 번 강의를 해놨는데, 명패라는 것은 이 국어사전에 보면은 이름표라고 돼서 이름표. 이름을 적어놓은 나무로 만들었든지, 뭐 요즘에는 돌로 만들었든지, 쇠로 만들었든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놨든지, 이름을 적어놓은 어떤 하나의 형상의 판이란 말이에요, 판. 그것을 다른 말로 명함이라고 하죠. 명함. 이름을 적어놓은 종이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는 호패라고 그래서 호패. 이 신분증 역할을,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이 있죠. 주민등록증. 이 명패, 명함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명패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니까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이 명패라는 건 얼마든지 위조도 가능해. 위조, 가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 내림굿을 받는 과정에서, 이건 대한민국 무당들이 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 하나고, 이 과정을 다 겪는단 말이에요. 내가 내림굿 받기 전부터 뭐 꿈에서 보든지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가는 상태에서 보든지, 아니면은 어느 날 그냥 길을 가다 보든지, 어느 때 이렇게 대부분 똑같은 과정을 겪어요. 노란 옷을 입은 어떤 할머니, 아니면 방울을 든 할머니, 그냥 내가 어디 꿈속에서 막 저 하늘 어디로 갔는데 대문이 열리면서 그냥 노란 옷 입은 할머니가 앉아서, 하얀 옷 입은 할머니가 앉아서 점상에서 나한테 방울을 주더라. 방울을 받는 꿈, 방울 소리가 그냥 귀에서 들리고, 이런 현상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꽃가를 썼든지, 하얀 옷을 입었든지, 머리에 쪽을 쪘든지, 이런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보인든지, 아니면은 그냥 빨간 모자에 빨간 옷을 입고 가처럼 생기기도 하고, 삐쩍삐쩍한 것 같기도 하고, 꽃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어떤 할아버지가 보이기도 하고. 이때 할아버지가 뭐 진짜 나이가 먹은 할아버지인지 젊은 할아버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수염을 길렀다든지, 지팡이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호랑이를 타고 온다든지, 그냥 갓을 쏘고 온다든지, 도포를 입었다든지, 지팡이를 짚고 온다든지, 그 다음에 칼을 들고 갑옷을 입고 온다든지, 칼도 한 칼을 들든지 두 칼을 들든지, 쌍칼을 들든지, 창을 들든지, 삼지창을 들든지, 작두를 들든지, 아니면은 뭔지 모르는 좌우지간 막 철퇴 같은 걸 들고 오든지, 그런 거 손에 안 들었어도 그냥 번쩍번쩍 갑옷을 입든지, 아니면 키가 집채만하든지, 그 다음에 말을 타고 오든지, 말도 어느 경우는 뭐 검은 말도 타고 오고, 어느 날은 하얀 말도 타고 오고, 어느 날은 막 수레를 타고 오고, 말인지 뭔지는 모르는데 내가 그냥 또덕또덕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냥 막 채찍을 휘두르는 것 같기도 하고. 각자 조금씩은 다르지만 가장 많은 게 이 공통적으로 이거를 거의 다, 이 중에서 최소한 한 가지 두 가지라도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이분들이 여러분한테 단 한 사람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단 한 사람도 내림굿을 받는 그 순간의 과정까지, 내림굿을 받기 전에는 물론이고, 내림굿을 받는 그 당일날 그날까지도, 이 노란 옷 입었다고 내가 대신 할머니다, 꽃가를 쓰고 하얀 옷 입었다고 내가 불사다, 빨간 모자를 썼다고 내가 산신이다, 수염을 걸렀다고 도사다, 칼을 들고 작두를 타고 갑옷을 입고 장군이다, 작두 장군이다, 별상이다,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안 한단 말이야. 정말로 여러분들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내림굿을 받기 전에, 내림굿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안 해. 이런 말 안 하고 나한테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양반을 자꾸 여러분들 내리꽃 받을 때 이 선생님들이 명패를 받으라고 명패. 근데 이 명패라는 것은 결국은 이름이잖아. 이름이고 아니면 이름표잖아요. 그 이름이나 이름표는 우리가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날 때 내가 누구다 하고 태어나질 않잖아요. 특히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날 때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나에게 우리 애가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얘는 처음에 낳았으니까 1순위로 하자. 1동이로 하자. 아니면 얘는 할아버지 이름이 뭐니까 학렬에 따라서 개똥이로 하자. 소똥이로 하자. 이렇게 우리 엄마가 정하는 거란 말이야. 정한단 말이야. 그 정한 이름이 나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름은 내가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잖아. 이름이라는 게 내가 아니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 이름을 명함을 중에도 받다가도 색깔을 바꿀 수 있고 디자인을 바꿀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신분증을 받아도 주민등록증이 있고 운전면허증이 있고 또 다른 여권도 있고 여러 가지 신분증이 있잖아요. 그 신분증에는 여권에는 영문으로도 표기하고 한문으로도 표기할 수도 있고 한글로도 표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면 일본말도 쓸 수 있고 중국어로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정하자. 이 사람이 이렇게 부를 때는 이렇게 편하게 부르자. 이 사람이 부를 때는 이렇게 부르자. 여러분들 이름을 김 누구누구라고 해도 일본 사람들 가면은 김이라고 해도 못 알아듣잖아. 중국이 가면 찐이라고 해야 돼. 찐. 마찬가지로 영어로 가면은 킴 그런단 말이야. 킴. 미스터 킴 그러지. 미스터 김 발음을 못해요. 그럼 명패라는 거는 여러분들이나 누군가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리꽃을 받은 다음에 이런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은 이 학습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학습. 그런데 이 학습을 과정을 거칠 때 배울 때 무엇을 근거로 할 거냐. 무엇을. 그럼 이렇게 노란 옷을 입고 방울빛이 들어오는 할머니는 우리가 대신할머니라고 하자. 그 다음에 하얀 옷을 꽃갈 쓰고 온 할머니는 우리가 불시할머니라고 하자. 그 다음에 빨간 모자 쓰고 오신 할머니 우리가 산신할아버지라고 하자. 그 다음에 수염을 두고 이거는 도사할아버지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오면은 장군님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마찬가지로 이게 창부씨라고 해도 창부씨라고 해도 이 창부씨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예전에 이런 문화가 있을 때 첫째로는 춤이나 노래를 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을 창부씨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무당의 서방님을 무당 남편을 창부씨라고 그래요. 세 번째로는 무당이 모신 예능신이라고. 예능신. 이런 말들이 지금 잘못된 거야. 무당이 모시는 예능신이 창부씨라는 예능신이 나한테 와서 창부씨가 광대씨가 이런 하늘의 어떤 신이 나한테 와서 나한테 그런 예능이나 재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런 말들이 학자들이 이게 특히 이게 이능하나 일본 놈들 촌산지순이나 무라야마 지준이나 아키바다가시 추유엽주 이런 놈들이 이게 조선 무속고라고 일제시대 때 그냥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생각한 거를 적어놓은 걸 지금 그대로 여러분들 무당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경험 없이 자기 생각 없이 그런 말들을 여러분에게 막 쏟아낸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선생이라는 종류들이 정말로 이 선생들을 여러분들 경계해야 돼요. 대신 할머니가 와야지 점을 본다. 말문 대신 할머니가 와야지 말문을 열어준다. 글문 대신 할머니가 와야지 글문을 열어준다. 부적 대신 할머니가 와야지 부적을 쓸 수 있다.
장군님이 와야지 애군을 막아줄 수 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잘못하는 거야. 그런 선생이라는 년놈들이 여러분들 망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한테 노란 옷을 입고 방울빛에 들은 할머니가, 대신 할머니가 안 해요. 근데 이 노란 옷 입고 방울빛에 드는 할머니가 여러분한테 그냥 그렇게 노란 옷에 방울빛으로만 보일 때 이 양반은 아무것도 못하는 명패로 존재한단 말이야. 마네킹으로. 그때 또 마찬가지로 꽃가루 쓴 할머니가 보여도 이 양반이 여러분에게 말 안 해요. 그때 이 양반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야. 누구냐. 이 노란 옷 입고 오는 할머니가 친할머니냐, 외할머니냐, 이모냐, 고모냐, 조카냐. 꽃가루 쓴 할머니가 친할머니냐, 3대 할머니냐, 4대 할머니냐, 외할머니냐. 산신할아버지로 이렇게 빨간 모자 쓰고 오는 할아버지가 친할머니냐, 친할아버지냐, 외할머니냐, 이모부냐, 고모부냐, 조카냐, 윗대 할아버지냐. 마찬가지로 도사할아버지도 누구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장군님도 누구냐가 중요한 거단 말이야. 근데 이 창부씨가 와야지 여러분에게, 창부씨라는 하늘의 신이 와야지 여러분이 춤추고 노래하는 걸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춤추고 노래하고 장구 치는 걸 배워야지 나한테 창부씨라는 명패를 받는 거다. 거기에 좀 더 진짜 무당이라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몸친데 그냥 음악 소리만 들으면 춤이 나와. 그냥 내가 내리꽃 과정에서, 특히 내리꽃 과정에서 갑자기 징이 막 치고 싶어. 내가 내리꽃 과정에 갑자기 북이 치고 싶어. 내리꽃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면 그냥 음악에 따라서 춤을 춰지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특히 내리꽃 과정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고장을 치고 장구를 치고, 특히 저 경상도 쪽으로 가면은 내리꽃 과정에서 유행가들을 막 불러. 유행가. 근데 유행가를 살아생전에 유행가를 잘 부르고 목청이 좋고 살아생전에 어떤 분이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의 이모, 고모, 여러분의 조카 누군가가 살아생전에 내가 동네에서 사당패 징을 쳤다든지 사물놀이를 했다든지 여러분들 조상님 중에 어떤 분이 그냥 그런 걸 안 했어도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1등이었든지 아니면은 그냥 기생집에 가서 끼고 먹고 노는 걸 좋아했든지 어떤 방면으로 예능적인 재질이 타고난 조상님이 왔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도사 할아버지 가지고 에헴 그냥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그냥 평생 책이나 읽고 공부만 오던 할아버지 오시면 그 할아버지는 에헴 나는 점잖은 할아버지다. 그러면은 그때 옆에서 선생님,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도사 할아버지, 아이고 공부하는 그냥 글문 도사 할아버지, 아유 나는 공부도 싫고 나는 그냥 평생 농사만 짓고 사는 내 할아버지다. 아이고 농사지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지리도사 할아버지. 야 나는 옛날에 내가 그래도 동네에서 그냥 작대기 풍선에도 내가 동네 묘자리도 잡아주고 내가 동네 이름도 줘주고, 아이고 그러면 천문 지리도사 할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야. 아유 나는 옛날에 참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내가 아이고 가노라 38서나,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옛날에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던 애였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시조지 짓는 것도 좋아하고 내가 풍악을 좋아했는데 내가 아이고 나는 옛날에 깽가리도 얼마나 잘 치고 내가. 이런 분이 오셨을 때 이분을 그럼 저 할아버지는 저 할머니를 우리가 창부씨라고 부르자. 저 할머니 저 할아버지는 광대씨라고 부르자. 그럼 저 할머니 저 할아버지는 창부신을 합의 받았구나. 이렇게 명패를 붙여주는 거지. 가만히 우리 할아버지가 도사로 왔는데 나는 글만 쓰고 살았는데 야 그러지 말고 창부라는 신 받아. 그러나 할아버지가 창부시 되는 거야. 이런 일은 아니란 말이야. 이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집에다가 대문에 들어가면은 문패를 걸죠. 문패를. 요즘은 이게 없어졌잖아. 대신에 요즘은 뭐가 있냐면은 아파트 들어가면은 1112호 이렇게 호수를 붙여놔요. 호수. 예전에는 집 하는 사람이 여기다가 이거 내 집이라고 김개똥 이렇게 쓰잖아. 문패를 붙이잖아. 근데 아직도 요게 남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그냥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나라의 어떤 공무원이든 이렇게 직업을 가지면은 요 앞에다가 아주 그냥 아주 번쩍번쩍 자개로 그냥 이렇게 그냥 용문지도 넣고 그냥 국장, 과장, 뭐 대통령, 뭐 비서실장 뭐 이렇게 이름을 써놓는단 말이야. 요 판때기 나무 요 판때기에 직책하고 이름하고 들어가는 거를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명패라고. 이거 명패. 이것이 명패인데 이 명패는 이거를 갖다 어떤 사람이 치워버리고 깨부신다고 해도 여기 이게 없어진다고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직업이 없어지겠어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없어지겠어. 요 명패를 누가 갖다 치웠다고 쳐봐. 이게 도자기로 됐든지 자개로 됐든지 이게 값이 비싼 거로 돼서 사파이를 박았든지 하면 이걸 누가 훔쳐갔다 쳐봐. 오늘 아침에 내가 대통령이 출근을 했어. 근데 이 명패가 없어졌다고 이 대통령이 없어지냐고요. 대통령이 맞박에다가 내가 문재인이다 내가 박근혜다라고 대통령이라고 써 붙이고 다녀야지 대통령인 줄 아냐고. 근데 거꾸로 이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고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대통령이 공석으로 있잖아요. 그 시간에는 대통령이 공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여기다가 대통령이라는 명패를 아무리 갖다는 이거는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역할을. 명패는 그래서 말이 없다. 명패는 결국 마네킹이다. 명패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당이 되기 전에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명패라는 걸 알 수가 없다. 명패라는 걸 모른다. 그래서 무당이 되고 나서 이런 경험에 의해서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아 저런 할머니를 대신 할머니라고 하는구나. 저런 할머니를 불살머니라고 하는구나. 저런 할아버지를 산신 할아버지라고 하는구나. 전 할아버지 도사라고나 장군이라고 하는 거다. 또다시 5년 10년 세월 일로 같은 대신이라도 아 젊어서 돌아가신가 꽃 대신이구나. 아 이 할머니가 나한테 제일 많이 움직이니까 주장 대신이구나. 아 이 할머니가 나한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기도 중에 와가지고 내가 벼락 갇혔으니까 벼락 대신 할머니구나. 이 할머니가 아 나는 옛날에 그냥 칠성이다 빌어서 나는 칠성 할머니야 칠성 불사야. 아 나는 옛날에 저 항아리다 빌어서 항아리다 놓고 아유 나는 옛날에 그 동네방네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다녔어. 아유 시집을사다 내가 항아리 백항물사다. 예 내가 산시인데 나는 내가 고향산에서 합의받았다. 내가 본양산신 할아버지야. 야 너가 오늘 먼저 태백산 기도 갔을 때 그날 내가 합의받았어. 난 태백산 산신 할아버지 합의받았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명패가 조금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름이 붙는단 말이에요. 어느 날 우리 할아버지가 막 칼을 들고 말을 타고 오는 것 같은데 집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옛날에 만주울팔에서 독립운동 하실 때 그래 나는 그냥 호국장군이다. 근데 우리 외삼촌이 오는데 갑자기 저기 월남전에서 가가지고 그냥 빼통하고 싸우다 돌아가신 것 같아. 야 그럼 나는 사신장군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마찬가지로 창부씨나 광대씨도 창부라는 신이 있고 광대라는 신이 있어서 그 신이 나한테 와서 그래야지 내가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춤추고 노래하고 놀고 즐기고 옛날에 꽹과리를 치고 장구를 치고 북을 치고 이런 거를 좋아하시고 자주 하시던 그 양반이 내 몸에 실렸을 때 내 몸이 저절로 춤도 추고 싶어지고 그런 양반이 다양한 부분이 있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끼가 있는 사람은 춤을 춰도 남보다 빨리 배우고 장구나 고장을 배워도
빨리 배우는 것이지, 이 신을 합의 받아야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정답이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을 다 들어보면은 똑같아요. 대신 할머니가 와야지 점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방울 들고 노란 옷을 입고 오는 할머니가 오면은 그날부터 내가 점을 보아서 그 할머니를 이름하여 대신 할머니가 칭하는 거지, 이 꽃갈 쓰고 하얀 한복 입은 할머니가, 불사 할머니가 나한테 와야지 내가 우리 식구들 목숨과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할머니가 내 몸에 실려야지 내가 앞으로 무당노릇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산신에 가서 산신의 문을 연다, 도당의 문을 연다 해서 산에 가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그래 내가 고향 땅에 본향에 합의받아 왔다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빨간 옷을 신은 할아버지가 와야지 본향의 문이 열리는 거고, 수염을 달고 지팡이를 들고 도사 할아버지가 저 부적도사, 글문도사, 말문도사라는 명패를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부적을 쓰고 그 집터를 보고 풍수를 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할아버지가 오셔야지 그것을 할 수 있고, 그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우리가 그 명패라는 거를 할아버지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창보씨가 됐든 광대씨가 됐든 도사가 됐든 장군님이 됐든 이런 것들이 더 먼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이 명패도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내가 혼자서, 여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여기는 용현동 저가 지금 살고 있는 용현동 490에 132번지 요 땅에서 나는 내가 혼자 대통령이다. 명패 써 붙이세요. 그 명패가 무슨 역할을 하냐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천 장에 수백 장의 명패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신당에다가 쌓아놔도 그것은 마네킹이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창보씨라는 광대씨라는 어떤 신을 합의받아도 그 신은 여러분에게 역할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주변에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패를 찾으라, 천신을 합의받아라, 이런 창보씨, 광대씨가 무당이 모시는 예능신이다라고 하는 그 선생님들 말이 저런 국어사전의 표현이 잘못된 것이다. 다만 예전에는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진 그 사람들의 신랑들이 예전에 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뭐 하면 힘드니까 가서 도와도 주고 하다 보면은 자연히 재금도 치고, 그래서 무당 서방님, 무당 남편을 모시라고도 불렀다. 그 다음에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이렇게 재주가 있는 사람 자체를 창부라고 한다. 이때 여기서 창자는 이 노래할 창자 쓰는 거야. 노래할 창자. 근데 같은 창부라게도 이게 이 계집여자 쓰는 이 창자는 이게 이제 그리고 이 부자를 써도 이 부녀자 부자를 쓸 때 이렇게 창부라고 쓰면 이거는 몸을 파는 여자를 말한다. 몸을 파는 여자. 요 창부랑 글씨가 달라요. 이건 노래하고 재주 부리는 창자고, 요거는 밖에 나가서 몸 파는 여자라는 창자예요. 그 다음에 광대라는 것도 마찬가지. 원래 광대라는 것은 재주가 있는 사람을 광대라고도 하고, 이렇게 얼굴에도 쓰는 가면을 광대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광대라는 말도 이 얼굴에 쓰는 가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의 상표를 만들어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명패라는 말은 중국어 사전에 보면은 명패라는 건 유명상표. 지금 우리나라 말로 명품이나 브랜드, 뭐 굿즈나 뭐 이런 것들을 중국 애들은 밍파이라요, 밍파이. 그러니까 이 명패라는 것은 결코 하나의 상품의 이름이다. 상표다.
상표다. 이런 것이 결코 여러분의 신을, 여러분의 신명을, 여러분의 영검을, 여러분이 춤추고 노래하는 재주를 창부씨라는 신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재주를 뛰어나게 해주지 않는다. 나한테 그런 할아버지가 오고 그런 할머니가 오고 그런 끼 있게 사시던 어떤 내 조상님이 왔을 때 나한테 그런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하시든 내 몸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구냐를 알아야지 그 양반들이 움직이고, 그 양반들이 여러분에게 점을 봐주고, 그 양반들이 여러분에게 남의 조상을 내 몸에 실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게 다시 한번 명패에 대해서, 명패의 진짜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것이냐, 요걸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지 무속대 정법사 정대입니다.